요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락이 본격화된.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보통 사이클이 15년에서 20년 사이클이니까 대략 봐서 이제 2006년에서 8년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15년, 6년 됐으니까 요번이 또 고점으로 안타깝게도 10년 사이클에 이제 15년 사이클의 고점을 2021년 가을에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당한 기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결정짓는 건 공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불황을 만드는 요인이지만 공급은 회복을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새 뭐 부동산 PF 난리가 나서 네. 뭐 이번에 둔주 같은 경우는 PF 대출 12%? 예, 그 금리로 나오면 이게 앞으로 사업장들이 재건축 다 이렇게 모든 걸 하고서 관리 처분인가 받고 이제 이사 나갈 때까지 몇 년 걸리는 옛날 그런 장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장이라서 앞으로 공급은 없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없을 때는 주택 가격의 조정이 짧고 굵게 진행되더라. 오. 예, 왜냐하면 밀린 미분양 물량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뭐 입주가 지금 뭐 끝없이 연기되는. 저만 해도 오늘 잠깐 청라를 갔다 왔는데 인천 청라를 갔다 왔는데 그 지역 정도처럼 이렇게 2기 신도시 지역들이나 인천에 또 뭐 여러 지역들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향후 2년 사이에 입주 물량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짧고 굵은 침체 이후에 반등은 나올 텐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또 경기한테 달렸으니까 그건 그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일단 지금 한 1, 2년짜리 짧고 굵은 침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 그것도 이전 시장에서는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 좀 길었잖아요. 예, 그건 고압 이제 하락장이 공급 때문에. 길었는데 예. 이번 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급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그렇죠. 짧게 할 것이다. 1994년에서 98년까지 5년 하락장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도 있긴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오. 20만 호 이상 쌓여 있었고요. 요즘 더 쌓여 있었죠. 그리고 또 2013년 하우스푸어 사태의 절정일 때도 역시 20만 호 이상 미분양 주택이 쌓였는데 지금 2만 호도 안 쌓여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이번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한 데 따른 버블이 터진 거인데다가 금리 충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나타난 것이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또 입주 물량 과다에 따른 전세 가격 폭락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는 괴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뉴스에서도 그렇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고 있을 때는 미분양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는 그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별로 안 되는 물량이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도 0에서 1,000호 되고 그러니까 서울만 해도 몇천 호, 몇만 호씩 쌓여있다는 거랑 다른 거죠.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너무 강력한 공급 규제가 있어서 그걸 뚫고 지금 재건축을 하는 데조차 반포랑 뭐 강동밖에 없는 서울 기준 그런 상황이 돼 있는 데다가 여기에 또 지방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급이 과다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인천공항 고속도로 타고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인천에서 잠깐 타고 크레인 보고 반포에서 본 거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어디 지금 신축 주택 지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미분양은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예외 지역, 그러니까 자기 땅 가지고 비싸게 올린 데라든가 아니면 약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제 아파트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주택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아파트 신축을 규제하니까 도생이나 오피스텔 등 고가 특히 오피스텔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런 쪽은 문제가 분명히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중공업 아파트 미분양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염려할 정도의 그런 물량은 아니다. 그 마찰적 수준. 그러니까 미분양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큰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급하게 신축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는데 미분양이 0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양가가 너무 싸다는 뜻이고 미분양이 너무 넘쳐난다 그러면 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뜻이고 이게 가격의 조정들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지 0도 안 좋고 30만 호도 안 좋고 그 사이가 좋은 거죠. 지금은 역사적인 평균 미분양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의 반등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반등 정도도 사실을 살펴보면 미분양이 쌓이는 단지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네네. 전부 중간에 중도금 대출 문제들이 걸려있는 그러니까 15억 이상, 12억 이상 아파트들 이런 중도금 대출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죄송합니다만 분양가가 이거 신축 옆에 있는 급매물 사는 게 낫지
신축이라고 이거 사야 되나 싶은 그런 단지들이잖아요. 그거는 좀 마찰적인 요인이죠. 시장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저도 뉴스를 보면은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이 막 85%가 밀렸다. 막 밀리죠. 이런 기사들이 계속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물량이 자꾸 부족해지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장에 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만 잠깐 뭐 계획대로 돼도 입주가 조금 있는 정도로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3기 신도시 짓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도 토지 보상이 완료된 데가 없어요. 제가 하남에 이제 자주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동네가 이제 그 근처라서 어떤 제가 자주 가는 한정식 집이 있는데 가면 이제 붙어 있어요. 이제 뭐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택지로 편입돼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라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게 2년째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2020년 터졌던 LH 사태가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택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그 정보를 미리 아름해서 사두고 하면서 시세착을 얻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공분한 것뿐만 아니라 멀쩡한 땅을 이제 대토를 하게 되거나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죠. 이 가격을 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갈등들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마지막 신도시가 아니겠는가. 이게 정부 주도의 이런 식의 택지 공급이라는 게 불가능한 세상이 빈 땅도 일단 없고 만들어 본들 제대로 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기 신도시 입주 이런 거는 정말 5년 안에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로라면 한없이 밀리는 과정에서 신축 주택은 계속 희소해질 텐데 무한 정책급이 빠질 것인가? 저는 그것도 따져볼 만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락장 이런 분위기가 그럼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게 됐던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2020년, 21년 두 해 합쳐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30.1% 올랐어요. 전국 아파트 가격이 30.1% 올랐다는 건 2기 신도시 지역이라고 부르는 이제 막 입주가 이루어지거나 도시 기반 시설이 마무리된 지역은 대부분 따블이 났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자주 가고 있는 남양주의 모 단지, 모 신도시 같은 경우는 2억 6천에서 3억 사이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10억을 찍고 올해 갔더니 다시 8억이 됐더라고요. 그런 단지 되게 많습니다. 아직 지하철이 들어오려면 몇 년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발표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근데 말이 됐냐 이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3억이 안 되는 가격 또는 4억이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나던 단지가 왜 갑자기 호가 기준이고 일부 실거래가 기준이지만 10억을 찍고 지금 다시 8억이다. 일단 죄송하지만 10억은 버블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분양가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더군다나 그것도 미분양이 나 있는 상태였는 게 10억이 됐다. 이건 좀 안타깝지만 갭 투자의 열풍 속에서 억지로 끌어올린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유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 대출이 금리가 3%였어요. 30년 만기 대출이. 지금 5%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2배 오르는데 이게 변동금리 대출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일단 전세가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을 통해서 전부 다 전세를 갔는데 전세 대출 금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억 이하의 보금자리론조차 5% 후반까지 갔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그보다 더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7%까지 간다. 그런데 비해서 전월세 전환율은 3.2%거든요. 서울 기준. 네. 경기도 기준으로 해서는 4% 초반.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 이게 그냥 가정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5, 7, 2, 35, 1년에 3,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만약 그 5억짜리 아파트를 그대로 전월세 전환율로 해서 그냥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3%대가 되니까 1년에 대략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만 월세를 내면 되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거든요. 월세가 훨씬 낮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2020년에 있었던 임대차 3법 때문에 급등했던 전세 가격이 안 그래도 2년차를 맞아서 경기가 나빠서 조정의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는데다가 금리까지 상승하니까 이건 지금은 전세 들어가면 죄송하지만 바보다. 지금은 전세를 크게 떨어뜨리거나 월세를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갭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에서 터지는 거죠. 그렇죠. 자신도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으로 갭 투자를 했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 금리 올라가지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세대로 살고 있었던 분은
전세 깎아달라 그러거나 월세 전환하라 그러면 그 돈을 보증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급매물의 정책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끝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지금 3%인데 연말에 4%다 보고 있고 인하를 이야기하더라도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국가 권력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을 명언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슬프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을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팔자다. 그거 알잖아. 그럼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금리 인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번 8월달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1년 동안 금리 인하 없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걸 뭐 어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빨라야 내년 10월, 9월에 금리 인하인데 그 전에 대출 금리가 또 후행하는데 인하되나요? 그렇죠. 택도 없죠.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갭 투자로 급등했던 지역들 위주로 시장이 근데 그게 이제 주변 지역이잖아요. 주변 지역이 무너지면 결국은 중심부까지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걸 지금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동네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송파랑 양천구가 지금 집값이 심상찮잖아요. 맞아요. 송파, 양천, 양구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구의 바로 옆에 있는 용산, 서초, 강남 다음 정도 되는 세컨 티어급 정도 되는 입지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조차 최근에 이렇게 급매물들이 더군다나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지금 코어로 강남을 향해서 지금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분간 금리가 좀 인하가 돼야지만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동결이라도 돼야 인하는 너무 멀었고 1년 남았고 동결이라도 되면 그래도 시장 금리는 그때는 반응하겠죠. 희망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출 규제들 물론 이제 목요일 날 발표하면서 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특히 그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들이 너무 심하게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 지역인데 11월 달에 얼마나 풀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은 안 풀릴 가능성이 서울 세종 안 풀릴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가 많다라면 여전히 이건 현재 진행형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